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제이콥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서로 좀 인사 좀 해볼까요? 예, 어색하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옆에 계신 분들께도 가장 어색한 시간이지만 우리 웃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권 지원을 꿈꾸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고 계신 이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는요 업권별로 세분화된 10개의 섹션에서 금융권을 대표하는 46개의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공기업, 해외은행, 카드사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어제 만나지 못했던 금융공기업부터 그리고 금융협회, 보험사, 금융 투자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기업이 나오는지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이 자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요. 그것을 말로 듣는 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오프닝을 기다려주신 현직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을 빛내주실 분들이죠. 자, 우리 다섯 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우리 먼저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DB 산업은행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성시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 인재육성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서영 대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용훈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에서 근무 중인 이진우 대리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준 만큼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GI 서울보증 인사부 인사팀에서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다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금융권 하면 저희가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가고 싶다. 선망의 기업들이긴 한데 솔직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KDB 산업은행부터 진행할까요? 네, 저희 그 산업은행은 54년도에 설립돼서 내년 되면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시장 안전판 역할 등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그리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금융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이요. 저희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자본시장법상 특수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등록 업무 그리고 결제 업무뿐 아니라 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서비스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종합증권 서비스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진 대한민국의 공적자산관리 전문 기관이고요. 금융 취약계층의 포용적 재기 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복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에 출범한 준정부기관이고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 공급 아니면 주택 보증,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SGI 서울보증은 1969년 설립되어 54년간 신원보증, 이행보증, 신용보험 등 그 개인 및 기업의 성공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신용공여를 통해 산업 전반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국내 최대의 전문 보증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상품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구입하실 때 할부로 구입하실 때 그 SGI 서울보증에서 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그
보증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하실 때에도 신원 보증을 통해 보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핸드폰 살 때에 뭐 서명을 여러 개 한 거는 알겠는데 그게 서울 보정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회사 소개는 좀 들어봤고요. 이제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것도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돌림판이 있잖아요. 이 돌림판은 사전에 저희가 이제 각 회사별로 질문들을 받았어요. 이 질문들을 먼저 해드리고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니까 해드리고 이후에 돌림판 돌려서 우리 궁금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사별로 제가 2개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KDB 산업은행인데요. 저도 이거 참 궁금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뭐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중은행과 저희가 뭐가 더 낫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산업은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을 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한민국 경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나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기관의 맏형으로서 항상 좀 앞장서서 같이 고민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은행에 입행하시게 되면 국책기관의 국책은행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사회경제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기업금융, 벤처투자, IB 업무 등 여러 금융시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 시중은행과의 약간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 산업은행의 일반 은행직 직무 시험 같은 경우 경영학, 경제학, 법학 3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각 분야별로 지원자들의 어떤 역량을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질문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요. 지금 채용 분야가 아까 경영, 경제, 법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채용 분야는 저희가 매 반기 공고할 때마다 채용 분야가 약간씩은 수정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저희가 공표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경영학, 경제학, 그리고 IT, 공학 이렇게 4개의 분야에 걸쳐서 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채용 분야가 나눠져 있는 거는 뭐 저희가 지원자분들이 입행 지원서를 지원을 하실 때 필기 시험에서 직무 지식 시험의 과목일 뿐입니다. 여러 분야로 다양한 분야로 입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산업은행의 일원이 되시면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기 시험에서는 해당 직무에 당연히 지식의 전문성은 볼 거고요. 면접에서는 제출해 주시는 입행 지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 분야와 무관하게 신입회원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산업은행의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좀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따끈따끈한 정보네요. 지금 4가지로 바뀌었다고. 경영학, 경제학, IT 하나. 네, 맞습니다. 예, 한 가지가 공학입니다. 공학. 네.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 뭐 특별히 다른 거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권을 준다. 네, 다른 거는 그냥 네네. 필기 시험에서 본인이 어떤 직무 지식 시험을 선택할까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신 있고 필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고민도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나 경쟁률이 낮을 만한 걸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은 다 높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입행하신 분들 중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본인은 경영학을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필기 시험에선 경영학을 지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거에 좀 상대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강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신감 있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예탁결제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하게 되면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상에 저희 회사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권리 처리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저희 회사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자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주식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결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강점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유 업무 위주로 좀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특수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면접 같은 걸 보실 때 그 면접관 분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업무를 좀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냐는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그때 엄청 다양한 저희 회사 서비스 중에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좀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본인의 능력과 좀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우리 꿀팁이 하나 나왔습니다. 면접 때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채용 시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각 직렬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저희가 채용하는 직렬은 상경이고 상경은 경영과 경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경이랑 IT, 법학, 그리고 회계학, 그다음 고졸 이렇게 총 5개 분야로 저희가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이고 이 채용 분야는 사실 매해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채용 공고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고 나서는 IT를 제외한 다른 직렬들은 모두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저희 회사 내부 분류상 현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고유 업무들의 일선에 배치되셔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고 IT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IT와 현업이 페어를 이루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업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이런 거를 개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가지를 좀 우선순위로 뽑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설립도 그렇고 모든 업무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맡은 업무, 직무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먼저 빠르게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신입 직원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이나 뭐 법률적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이 필요한데요. 경험을 가진 분들은 아시다시피 옆에 많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를 알려줄 것도 뭐 더 알려주시니까 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법에 대한 이해 혹은 학습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볼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공매, 부실채권 인수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라고 하는데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험이나 필기 전공 지식 외에 필요한 지식이나 혹은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공매나 부실채권 관련해서 그 취준생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가능하다면 저희 회사 캠코 인턴을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옆 부서 분들께 질문을 해서 조금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공 지식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캠코가 그런 부실채권 정리 업무나 공매 업무를 왜 하는지 그리고 혹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과 캠코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은 나중에 면접이나 이럴 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또 답변해 주셨는데요. 부실채권 업무 있다, 알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하게 되는 건지 왜 필요한 업무인지 그 부분까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금융공기업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왜 시중은행에서 하지 않고 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좋은 결과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진행하는 대표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희 공사에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사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먼저 정책 모기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10년부터 최장 50년까지 대출 만기를 설정할 수 있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동화 증권 발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MBS, MBB를 발행하여 정책 모기지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택 신용 보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만약에 받고자 은행에 갔을 때 저희 공사가 신용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이제 대출이 나갈 수 있게 주택 수요자에게도 보증을 공급하고 있고요. 주택 건설자가 이제 건설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자금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연금 보증인데요. 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연금 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 연금 보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순환근무의 경우 연고지 고려가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는 인사 발령 전에 자기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량이나 현재 부전 분위기 아니면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동 희망 여부 그리고 이동을 희망한다면은 혹은 희망하지 않더라도 1에서 7지망까지 본인이 이동을 희망하는 부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입에 입사해서 이제 연고지를 1지망으로 썼고 그래서 연고지에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산 본사로 발령이 나서 이제 인사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연고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합숙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공통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공기업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데 발령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KDB 산업은행 담당자님부터 좀 간단하게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입행을 하시게 되면 보통 2, 3년의 주기로 부서를 이동하십니다. 저도 16년도 입행해서 지금 인사부까지 약 3개의 부서를 거쳐서 왔는데요. 네, 저도 연고지가 없는 지방에서 지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도 당연히 합숙소라든가 아니면 지점 상황에 따라서 오피스텔 당연히 제공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기 신고를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몇천 명이 되는 인원, 그 인원의 모든 수용과 그리고 그 인원들의 희망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연고지를 좀 반영해서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도 이후에 말씀드릴 거긴 했는데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적응하실 수 있는지 적응력 또한 저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저희도 어찌 보면 또 나중에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예탁결제원은 어떤가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사옥이랑 부산 본사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순환주기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실상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있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부산에 근무를 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서울 부산에 올라가거나 전보하는 그런 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 내부 규정에 순차적으로 엄청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서울 부산 전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산에 오시면 다들 연고가 없으시거나 생활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숙소를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잘 챙겨드리려고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앞선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 2, 3년, 2년 정도 주기로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지역 순환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직무, 부서 순환이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 있다가 또 다른 부산에 다른 부서에 가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엔 언제든 갈 수는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가더라도 그 합숙소나 이런 게 다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되 마음의 준비는 조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님께서는 취업 준비할 때 그거 걱정 안 되셨어요? 내가 정말 멀리 가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사실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네, 그래도 최근에 전부 다 뭐 어느 정도 연고지를 배려해주고 배치를 하고자 하시고 또 생애 주기별로 배려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 뭐 다 알고 있어서 걱정했지만 뭐 걱정한 만큼은 전혀 아니었고요. 저도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주변 직원분들이랑 뭐 오히려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좋네요. 생애 주기라는 말이 참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하네요. 내 결혼했는데 멀리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건 다 배려를 해준다. 예, 어느 정도 배려해 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SGI 서울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SGI 서울보증은 종로에 본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에 약 70%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발령 나실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한데요. 간혹 발령 난다 하더라도 다음 발령지 같은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무나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발령 난다 하더라도 옆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차 사택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SGI 서울 보증이잖아요.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먼 곳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전국에 70개 점포를 전국에 다 두고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배려를 많이 한다. 수도권에 많이 네.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보증은 추가적으로 질문 2개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울보증에서 신입사원 선발 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의사소통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가족 그리고 뭐 연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 회사 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객, 그다음 외부 파트너 그리고 직장 동료 간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협업이라든가 뭐 결과물 창출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 융화력입니다. 그리고 신입 사원은 사실 이제 잠재력을 보고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와 열정 그리고 그 조직에 융화되고자 하는 이런 그 열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핵심 전략으로 이제 디지털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일반으로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IT가 아닌데 디지털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조금 범위가 넓어서 특정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SGI 서울보증의 디지털 관련 직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활용 그리고 디지털 채널 지원 등 데이터를 자원화하고 데이터를 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직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도 저희가 신입사원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IT 및 통계를 디지털 분야로 새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상경 계열 그 경제나 경영으로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시면 저희가 그 디지털 관련 대학원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시티즌이라는 데이터 분석 교육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입사하셔갖고 역량은 충분히 이제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저도 관심이 많이 생기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돌림판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릴 때 이거 구호가 있어요. 그거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이 창피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언제 또 해보겠습니다. 돌림판 요거 해주시면 이제 돌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 또 부끄럽겠지만 우리 KTV 산업은행 우리 담당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구호와 함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게 잘 돌려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돌림판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돌림판. 이렇게 하면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잘 안 돌아가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우리 다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돌림판. 예, 돌림판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돌림판. 네. 자, 어떤 게 나올까요? 한 번 더가 나왔어요. 창피하게. 다시 한 번 할게요. 돌림판. 네. 자, 1번 질문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질문이 뭘까요? 네. 자, 공통 질문으로 드릴 텐데요. 요거는 역량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태도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요거 제가 좀 범위를 좀 좁혀 드릴게요. 태도하면은 우리 대부분 인사 부서에서는 인재상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재상 빼고 얘기해 볼까요? 인재상 빼고 나는 이런 신입사원 있으면 정말 좋더라. 내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태도가 최고다. 그리고 뽑을 때 이런 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뽑히더라. 이렇게 좀 진심 어린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인재사항이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후임을 받고 신입행원을 받는다면 조금 두 가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상투적인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좀 열린 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귀. 네, 사실 신입행원으로 오시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그 해당 조직에서 경험이 짧으시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나 주위의 상사 그리고 같이 하는 동기들의 업무를 보면서 조금 열린 귀로 그거를 내용을 듣고 흡수하고 자기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린 귀라는 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도 너무 상투적이지만 그래도 진실성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신입회원 모든 직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고요. 똑같이 회사 갔다가 똑같이 퇴근을 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그냥 난 업무 시간을 때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진실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세가 결국 업무의 결과의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본인한테도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는 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열린 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앞서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저는 제가 신입 직원이라면 갖췄어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적극성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입 직원 분으로 오시면 업무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의 태도가 조금 소극적이거나 하면 주변의 선배분들이 좀 가르칠 때 잘 이해를 했나? 이 정도까지는 가르쳐도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게 돼서 그 원래 배우셔야 하는 그 양보다 좀 적게 배우거나 많이 못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그 특정 부서에서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그 대외 기관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당일에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끝내야 된다라는 좀 주인의식을 조금 가져주시면 저희 회사에 조금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요?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책임감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려고 하는 자세나 모든 게 결국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도 있고 또 맡은 바 내가 하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책임감,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신입 직원한테 저희가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진 않지만 나는 신입 직원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말씀해주신 표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업무나 회사 생활 하시는데 하시면 본인도 발전하고 또 주변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택금융공사. 저는 굳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뽑자면은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입 직원분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고 들어왔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당장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겠다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할 때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저는 신입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이 너무 하찮은 건 아닐지, 너무 기본적인 건 아닐지 많이 주눅 들었었던 것 같고요. 또 저 빼고 모든 직원들이 사실 다 바빠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사수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10번까지는 질문해도 짜증나는 티 안 내고 알려줄 자신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 보고 정말 똑같은 거 한 7번, 8번까지는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제 본인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메모하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사실 입사해서는 메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업무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무를 배워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메모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좀 나중에 발전시켜서 제 나름대로의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드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신입사원이 되신다면은 이러한 태도나 이런 자세를 좀 갖추어 보셨으면은 더 좋은 직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보증은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2년 차 정도 됐는데요. 제가 겪었던 신입사원들을 조금 통해서 저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한테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걸어주는 신입사원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신입사원으로서 고민도 많이 있고 업무적인 숙제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뉴진스 노래가 나왔는데 어떤 노래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어떤 어플이 요즘에 새로 나왔는데 어떤 어플을 많이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주고 이런 다양한 트렌드들을 신입사원으로서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직장 생활을 한 10 몇 년 했는데 뉴진스 노래 잘 알아요. 이건 개인 차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한 10년 이상 되면 뉴진스의 노래를 모를 거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우리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잠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돌려 돌림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림판. 네. 오, 면접 나왔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 면접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질문이 아주 핵심이네요. 필기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는 이 질문 꼭 나온다. 면접 질문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시면,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요거 그대로였다고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은행부터 할까요? 네, 제가 어제도 이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를 진행한 거를 살짝 뒤에서 봤는데,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은 기업의 현직자분들이 지원 동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준비한 게 지원 동기인데 또 너무 또 식상할까봐 다른 걸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지원 동기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입행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첫 번째 문항이 지원 동기고 앞으로 입행하고 나서 향후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인사부 채용팀에 와서 수많은 직원분들의 입행 지원서를 보면 항상 지원 동기가 동일하십니다. 산업은행의 공공성을 중시하시면서 산업은행은 이런 기관이고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 기관에 나는 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면접위원분들은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산업은행의 역할론보다는 본인의 스토리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실 겁니다. 본인이 겪은 본인 고유의 스토리를 적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여러 기관이 함께 지금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공공기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왜 하필 산업은행을 지원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본인의 고유의 스토리에 연계해서 왜 하필 수많은 기업 중에 산업은행을 지원했고, 그리고 왜 나는 산업은행과 피탄, 나는 왜 산업은행과 어울리는 인재인지를 중점으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탁갈지원은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거랑 사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저희 회사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인재상 중에 본인이랑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 인재상과 적합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사실 인재상이라고 하면 저도 취업준비생 때는 그냥 회사가 의례적으로 적어놨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채용팀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업무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고 향후로 들어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재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입사지원서 같은 거 쓰시기 전에 인재상을 조금 찬찬히 한번 보시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적어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입사지원서를 써주시거나 면접 전형에 응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어떤 질문합니까? 네, 아무래도 면접은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저희가 1번의 지원 동기, 뭐 2번의 직무, 희망하시는 직무, 이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작성하시는 직무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캠코는 뭐 기업본부에 뭐 DIP 금융 무슨 사업이 있다 수준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럼 캠코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꼭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캠코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결국 캠코가 어떤 기업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결국 지원 동기까지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입사 지원서에 그렇게 잘 녹여놓으면은 면접 질문도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어떤 질문 나오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나온다는 질문은 사실은 자기소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구직자분들이 그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 또 저 앞에 나가서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자기소개가 그 면접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면접 때 자기소개 때 저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만의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면접위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약간 제가 유도한 방향으로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긴장을 덜 하면서 제가 준비한 면접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직자분들께서도 꼭 뭐 특별하게 독특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이야기를 가장 함축적으로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SJ 서울보증 알아볼까요? 저도 이제 비슷한 답변이긴 한데요. 당연히 이제 모든 기관에서 자기소개를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지원자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관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SGI 서울보증에 대해서 어설프게 조금 아는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직무와 종종 혼동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 게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계신 구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힘들게 취업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씩 응원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은행부터 할게요.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제일 의구심이 많이 드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건 사실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방식 굳이 새롭게 바꾸시지 말고 하시던 거 그대로 꾸준하게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도 지금 하신 거 본인이 지금 하는 과정들 믿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모든 면접, 모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면접에 가셨을 때 항상 당당하게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은 이게 언제 끝날까인가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은 취업이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조급함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결실을 맺는 시기는 조금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지금 하시고 계신 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그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할 때는 붙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하시되 면접장이나 시험장에 막상 들어갔을 때는 혹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로 배우겠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유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본인을 의심하는 시간들이 계속 올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하는 순간이 있는데 뭐 그걸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모든 선배들도 그걸 겪었고 다 이겨낼 거고 여러분도 다 이겨내고 결국 취업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채용 설명회에 가면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행운이란 준비란 기회, 준비랑 그 다음에 기회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대본 보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웅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기회 잡으셔서 행운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지원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니 저도 감개무량한데요. 그리고 저희 SGI 서울보증 홍보를 한 가지 하면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그 채용 공고해서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원 공고 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5분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5분과의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는 이제 또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금융협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까지 이렇게 5개사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